저번 주 이슈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. 그죠? 처음부터까지 차철남이. 차철남이지 계속. 네, 차철남이. 그런데 이름이 차철남 하니까 문득 내 그 이름 가지고도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. 뭐예요, 그게? 그 염교수 함식 그 북한 사람들 혹은 이 조선족 이 사람들 이름 끝자리가 뭐가 혹시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남자하고 남자 많아요. 순자하고. 영남이 정남이 예. 남자 많아요. 순자하고 여자도 많이 봤어요. 탈북민 교육할 때. 아, 여자 여자는 순자가 많겠지. 끝에 순자하고 여자도 많이 여자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여자가? 네, 금녀 뭐. 아, 이런 금녀. 아직까지. 근데 옛날에 이제 일제식 표기로 무슨 자자 많이 썼잖아요. 우리 어머니 때는.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자자는 안 쓰잖아요. 근데 이게 내가 남자들은 보니까요 학자가 많아요. 끄트머리에. 아. 무슨 영학이 뭐 기학이 학자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남자 영남이 정남이 뭐 기남이 이게 많은 것 같고요. 남녀를 그렇게 이름이 붙이나 봐요.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. 북한 특징인 것 같아요. 이름이. 그다음에 이제 철수라는 이름 많더라고요. 철수. 무슨 수 이거. 예, 숫자도 많고. 근데 여기 보니까 역시 이제 이게 조선족이다 보니까 시흥살인 사건 중국인이죠.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인 조선족이지만 그렇죠. 중국인이니까요. 네. 차철남. 네. 사실은 조선족이 이 북한 쪽하고 연고가 돼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. 고향이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거나마나 이 차철남이 나 이거 17일 날이네요. 그렇죠. 그래요. 예. 17일 날 그 이제 살인 사건을 벌인 것 같은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에요. 네, 그쪽 정왕동. 그 많잖아요. 저 정도 잘 알아요. 안산 살아가지고. 아 그렇죠. 예. 거기에서 이제 2명을 살해하고 예. 2명은 또 다치게 했죠. 아유 정신 나가. 그리고 이제 도망갔다가 그래서 그 바람에 긴급 경보 떨어졌어요. 걔가 도망가가지고 못 잡는 사이에 그 주민들 돌아다니다가 무작위 공격하니까 이놈이 네. 다칠까봐 출입 자제하라고. 얼마나 짧은 순간에 그 안산 정왕동 그 일대가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었겠어요. 이놈 이제 검거는 됐죠. 네. 얘 보니까 17일 날 얘가 그 사람을 죽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죽인 사람들은 또 역시 조선족이더라고. 그러니까 2명을 공격을 한 거죠. 예, 그 죽은 사람 2사람은 형제간이에요. 형제고. 형제간인데 아마 얘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얘 얘기예요 일방적으로. 네. 지가 뭐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죽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그 더더군다나 그 돈 빌려준 것도 2013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도합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주장이지. 빌려줬다는 증거는 지금 있는 걸로 안 나오거든요. 계좌만 모를까 뭐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일방적인 얘기긴 한데 네. 그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집세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돈을 빌려간 이 형제 이 조선족 형제가 약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네.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. 아 화가 나서. 네, 오라고 불러가지고 미리 망치 준비했어요. 아 그렇게 2명도 방심했구나. 혼자니까 1대2니까. 네,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형을 부른 것 같습니다. 우리 집으로 오라고. 예. 그래가지고 망치 준비하고 있다가 대화 과정에 때려서 죽인 거예요. 아이고.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온 거예요. 그게 지 집이에요. 지가 새들어 사는 집. 예. 그리고 그 사람이 아우디를 타고 왔더라고요.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. 네. 자,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은 또 다른데 한 100m 떨어진 데 그 근처에 산대요. 거기 가서 동생도 거기서 또 미리 준비했던 칼로 아이고. 살해를 했어요. 어떡하냐. 그리고 거기다 방치한 겁니다. 네. 그리고는 한 이틀 동안 그 차 끌고 다니면서 차에서 집에는 시신이 있으니까 네. 못 들어가고 차에서 이제 한 이틀 지낸 거예요. 그러다가 이 새끼 나쁜 놈 새끼예요. 그거까지 아니 그러더니 근처에 있는 그 슈퍼 있잖아요. 네, 예.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서 그 60대 여성 점주를 중기로 찔렀어요.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편의점 점주가 평소에 지 험담을 했다는 거야. 험담을 해. 그 편의점 점주가 무슨 뭐 쥐를 뭐 험담할 이유가 있을까? 네.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쪽에서 그 일정한 시간대에 자기가 새들어 살고 있는 네. 그 집주인, 네. 남성이에요. 네. 그 남성 그 집주인이 일정한 시간대에 공원 어디 이제 이거 거닌다, 뭐 논인다는 걸 알아가지고 가서 또 그분을 죽이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.
그러니까 이 자식이 저 잘못하면 4사람을 살해할 뻔한 거예요. 그렇죠. 또 안 잡혔으면 또 일 더 커졌을 거예요. 그러고 그 이후도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네. 편의점에서 한 1.3km 떨어져 있는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주인인 70대 남성을 찌르고 도주했다. 근데 이제 두 분은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. 사망은 안 했습니다. 다행이에요. 근데 지금 뭐 자기 집에 불러서 죽인 사람 망치로. 네. 그다음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동생은 또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. 그러니까 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. F4 비자로 들어왔더라고. 해외 동포 네. 2012년도에. 네.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이제 합법 체류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범행인데 일용직 근무를 가끔씩 했다고 그래요.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통장이 압류되고 이러는 바람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는 거를 못 내가지고 짤짤맸다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 빌려간 돈 내놓으라는데 안 줘서 죽였다. 이제 이 얘기예요. 그런데 이거는 걔 일방적인 얘기 같고요. 그렇죠. 일방적 주장이고요. 아유 정신 나간 놈이지. 그런데 얘 구속은 19일 날인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. 뭐 네, 당연히 뭐 구속되겠죠 이거. 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.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사회로 가는 지금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은 이런 상황이면 사형이잖아. 사형이죠. 네. 볼 것도 없이 사형이에요. 네, 우리는 무기징역일 거고. 얘들도 알고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 은연중에.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일 저질러 봐야 최소한도 사형은 안 당해.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? 중국 범죄자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 공안한테는 안 덤빈대요. 절대 안 덤벼요. 공안한테 덤벼 죽습니다. 그건. 경비원도 그렇대요. 왜냐면 경비도 강력 범죄자한테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냥 패버린대요. 제가 언젠가 그 연 교수님 얘기했나요? 백두산 올라가는 길에 잠시 그 네. 쉼터 비슷한 데서 이렇게 우리 일행들이 있는데 네네. 일행 중에 한 분이 강아지 소리를 엄청 잘 내요. 하는 거 예, 진짜 같아요. 예. 근데 원래 거기에는 절대 강아지가 있어서는 안 된대요. 예. 근데 왈왈하는 소리를 그 공안이 지나가는데 낸 거예요. 그리고 그 공안이 쫓아왔어요. 막 개인나 확인하라고. 막 어디 개 있나. 그러다가 이제 막 다 이 사람 보고 우리가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네가 이 소리 냈냐. 네.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 장난 비슷한 거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냈다 그러니까 바로 손 내밀으라고 수갑 채우더라니까. 채워줬어요. 수갑을 채우더라고. 너희 그 공안 그 여긴 개가 없는 동네인데 네가 개 소리 내갖고 공안을 놀렸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졸지에 수갑 차고 관광객인데 네. 우리 일행인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도 용케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국 경찰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때는. 그래서 또 서투른 말로 미안하다고 이거 몰라서 그런 거라고 신분증 보여주니까 그래도 그건 통하더라고요. 네, 아무래도 공안이라고 또 한 경찰하고 그래서 그분 우리 주혁이 형님 그 형님 이제 아마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방송 보고 어휴 그때 생각 나실 거예요. 근데 그 정도예요. 공안은 무소불위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이 좀 유명하대요. 외국에서. 물른 걸로. 그러니까 진짜 물리력 행사를 잘 안 하는 걸로. 근데 사실은 참 좋은 건데 사실은. 네. 근데 강력 범죄자한테 그러면 안 되죠. 이 절대 그러면 안 돼. 네.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. 아니 잊을만 하면 중국인 조선족 범죄. 인구가 좀 많아서 그래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. 그래서 내가 이 통계 한번 내봤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이건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. 이게 보면 뭐 이게 공식 통계 이렇게 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또 경찰청 통계 이거 등등을 보면요. 물론 이게 지금 뭐 오래됐어요. 이 뭐 2015년 기준 요즘에 잘 통계 많이 안 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 16개 정도 나라가 있어요. 이제 그 나라 국민들,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한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인구 10만 명 기준 이게 범죄율을 따지거든요.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기준 범죄가 한 3,369건? 요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에는 그 절반도 안 돼요. 한 1,858명 정도. 이건 한족, 조선족 다 포함된 거고. 중국 사람 전체로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6개 나라 중에서 가장 이 범죄율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? 어디예요, 교수님? 몽골입니다. 몽골 사람. 의외로 몽골. 인구 대비해 갖고. 인구 대비해서. 그러니까 10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낸다면.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
몽골 사람보다 중국 조선족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10만 명당 얼마 기준으로 따지면 뭐 중간 순위밖에 안 된다고 쳐 범죄율이. 그렇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많은 쪽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퉁퉁 큰 사고를 쳐버리니까. 세지 또 사건이. 그러니까 다 세잖아요. 네, 세요. 정도가. 난이도가 그러니까 세요. 우리 국민들 그 인식에 머릿속에는 이 조선족들 강력 흉악 범죄는 쟤들이 도맡아서 해. 이런 인식이 자리 잡힌 거예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어요. 저기 한동안 미국에서 베트남 갱이 막 설치고 다녔잖아요. 그러면 그래서 베트남이 또 완전 범죄 국가. 되게 힘들었대요. 베트남 사람들이. 그래서 맞습니다. 일본 놈들 와서 싹 막 총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. 멕시코가 깨졌더라고요. 네. 베트남한테. 네. 통계 맞아요. 그 베트남이 셌다고.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참 일 잘한대요. 미국에서도. 근데 이제 거기도 교민사회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.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선량하게 외국에 와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. 근데 이제 베트남 조폭이 미국에 들어올 정도면 조폭은 교수님 아시잖아요. 그 이민 사회가 커야지 깡패가 당연하죠. 들어오잖아. 예. 그러니까 거기 주류 세력으로 해갖고 좀 먹고 살라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공산 체제가 싫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대요.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. 그럴 수 있습니다. 예. 근데 가고 거기 갔더니 뭐 비자 받는데도 그놈 새끼들 때문에 제한되고. 또 이제 자꾸 이제 몰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차별이 심해지면 타운이 생긴대요. 딴 데랑 못 섞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위협이 된다는 얘기죠. 그 교민 사회에서도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자꾸 이제 혹자는 뭐 보도를 통해서 이게 조선족에 의한 어떤 각종 범행이 일어나면 그 조선족 포비아 현상 경계해야 된다, 잘못됐다. 네.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이제 뭐 16개국 중에서 한 9위 정도 범죄율이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. 뭐 이론상으로는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. 네. 그렇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은 명확한 거는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. 그들에 의한 어떤 범행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또 한번 일으켰다면 막 칼질에 토막에 이러니까 그래서 뭐 정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모국이라고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절대 다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지 왜 조선족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자정 노력이 필요해요.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다문화 교육도 좀 다니거든요. 네, 다문화 교육. 뭐가 나오냐면 그 중국에 있잖아요. 기반을 다 없애고 오신 분들이 좀 많대요. 아예 네. 여기서 그냥 살으려고. 네, 영주권까지는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비자로 계속 연장해서 계신데 중국에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갖고 아예 일로 와버린 거. 이주네 이주. 완전 그러니까 사실상 이주예요. 이주가 왔는데 이분을 얘기가 이제 그분들 교육을 가면 저 미친 놈들 몇 놈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영주권 받아갖고 집 다 팔고 갖고 한국 사람 살고 있는데 환장하는. 미친 새끼들 하나씩 얘 욕을 하더라고 자기들도. 그러겠죠. 이 또라이 같은 놈 하나씩 계속 나타나니까 집단에는 같은 특성의 집단은 맞잖아요. 조선족이란 게. 예.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동료, 어떤 집단에 대한 해를 끼치기도 하는 해를 끼치는 거고. 거 이거 자체가. 그다음에 어찌됐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줘가면서 고용하고 있는 한국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. 네, 네. 또 국민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정 노력을 해라 그렇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자정 노력을 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. 그런 건 안 돼요. 그거는 아닌 예, 겁니다. 전체적으로 어떤 그 살아야지. 소속돼 있는 예. 개념 속에서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. 서로 다 주의해야 됩니다. 아마 차철남이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. 그 무기징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2명이나 죽였으니까 그죠.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중국인이 중국인 죽인 거예요, 두 사람. 네, 네. 그리고 한국 사람 둘을 다치게 한 거예요. 네. 누구는 혹자는 그래요. 야 중국으로 보내버려. 땅만 빌렸잖냐. 한국이라는 땅만 빌렸고 중국인이 중국 사람 2명 죽였으니까 그냥 중국으로 보내버려. 거기서 재판받고 처리되게. 그건 이제 법의 기준에는 안 맞는 얘기지. 예, 오직하면 그런 얘기예요.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머릿속에 깔리는 건 뭐겠어요? 분노죠. 거기서는 사형이야, 그 소리잖아요. 화나신 거죠. 네, 화나신 거죠. 예. 그래서 아주 저번 주는 이 차철남이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어요. 네. 참나. 참나 별 희한한 일이. 또라이 새끼. 이게 정말 좀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야. 네.